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시트 세 번째 시간. 지금까지 계속 워크시트 내에서 작업하는 거 주로 설명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워크시트에서 작업하는 내용이 엑셀 사용법의 뭐 전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시트 사용하는데 다양한 기능들이 내부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충분히 이해하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기능들이니까 쉽게 설명한 내용을 보고서 직접 옆에다 엑셀을 띄워 놓고서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능하면 동영상을 많이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뭐 시간 제한도 있고 화면 제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어떤 걸 해야 될지는 강의 자료를 이용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시트. 예, 워크시트 편집. 앞에 두 시간에 걸쳐서 그 엑셀에서 범위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이동과 복사, 그리고 찾기, 바꾸기 기능에 대해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있는데 데이터를 이동하고 복사할 때 단축키 사용하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이동할 때는 컨트롤 X, 이동이면 무브가 되는 거니까요. 원본이 제거되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이 돼야 되니까 컨트롤 X, 컨트롤 V 얘기했고요.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쓰는 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찾기하고 바꾸기 할 때 단축키 찾기는 컨트롤 F, 바꾸기는 컨트롤 H, 이 두 가지 설명했었죠. 오늘은 사용자 지정 목록하고 워크시트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 자동 채우기와 빨리 채우기 기능이 있었는데 거기서 빨리 채우기 기능, 자동 채우기 기능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 요 기능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워크시트 관리는 이미 만들어진 워크시트들 있죠. 오른쪽 밑에 보면 탭 모양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 견출지 같이 생긴 거, 그것들을 어떻게 들어가게 앞서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자동 채우기 기능과 빠른 채우기 기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실습한 내용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숫자를 집어넣고 복사하게 되면 셀 복사가 있고 연속 데이터 채우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은 셀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복사를 수행한 다음에 이상하다 싶으면 확장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동작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연속 데이터를 했을 경우는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순서대로 나오는 거고요. 또 월요일이라고 집어넣은 경우는 월화수목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영어로는 Monday, Tuesday도 마찬가지고 January, February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잘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앞에 강의할 때도 꼭 실습을 권했었는데 여기 보면 날짜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잡아당기면 연속된 데이터로 채워지는데 날짜 기준으로 일 기준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온 메뉴에서 여기서 월 단위 채우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제시된 메뉴를 선택해서 옵션만 바꿔주면 데이터는 계속 변경됩니다. 월, 일 바뀌는 거 지금 봤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셀 복사를 했기 때문에 다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 일 단위로 채우기 하면 이렇게 일자만 바꿔집니다. 자동 채우기 기능 잘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번엔 빠른 채우기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빠른 채우기 기능. 빠른 채우기는 굉장히 특수한 기능입니다. 알면 굉장히 좋은데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왼쪽에 사람 이름이 쭉 들어있고요. 사람 이름은 성과 이름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성을 뺀 나머지 이름만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데이터에서도 성을 분리한 상태 이름만 추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수봉 집어넣고 오른쪽에 수봉 성을 제외한 이름만 집어넣었죠. 그리고 전체 적용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그 리본에 보면 데이터라고 그 데이터에 보면 빠른 채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그 규칙 첫 번째 줄의 규칙을 자동으로 추출해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성이 다 빠진 상태로 들어갔죠. 내용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성만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성만 집어넣은 경우 제시된 데이터의 첫 번째 글자를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행될 때 기본적으로 맨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빠른 채우기 누르게 되면 거기서 불러다 쓰게 되죠. 이게 수행된 이후에는 각 셀에는 어떤 수식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데이터 결과값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강의에서 샘플로 보였던 것과 같이 저렇게 두 단어 이상으로 된 경우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리본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자주 쓰는 기능들이니까 좀 새겨 보기 바랍니다.
정렬하는 거, 폰트, 또 글자 색깔, 크기 조절하는 거, 범위를 선택하고 데이터에서 빠른 채우기를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안양대 국문과를 내가 지정을 했고요. 거기서 국문과라는 어떤 패턴을 지정을 했거든요. 안양대학교 학교 이름과 학과명이 나오면 뒤에 있는 것만 잡아쓰겠다. 잡아서 빠른 채우기를 하겠다 한 경우 있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선결대 뒤에 있는 거 영문과, 그 다음에 경영학, 이런 식으로 뒤에 것만 잘라서 여기다 삽입을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 기능하고 빠른 채우기 기능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를 왜 보여줬냐 하면은 또 자동 채우기 기능 때문에 지금 이걸 복습한 겁니다. 자동 채우기에서 보면 월화수목금토일 나오죠. 이런 식으로 채워진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는 건가? 또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어떤 목록을 내가 활용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는가? 그것 때문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자동 채우기 기능, 빠른 채우기 기능 복습한 거 잘 기억하기 바라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 자동 채우기 기능에서 들어갔던 그 내용입니다. 자동 채우기에서 사용할 그 목록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걸 좀 보자는 거거든요. 사용자가 임의로 그걸 지정해 쓰자는 겁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등록하려고 하면 설명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네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각 셀마다 한 항목씩 입력하고, 데이터를 먼저 셀에 입력해 놓고, 하면서 미리 넣기 뭐하니까, 하면서 넣기 뭐하니까 미리 목록을 만들어 놓고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꼭 텍스트로만, 문자로만 들어가야 되고 숫자는 안 된다고 하네요. 숫자는 어떤 규칙이 있거나 이럴 때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니까 목록엔 집어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록셀을 선택하고 일단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이건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나중에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정이 다 가능합니다. 파일 탭에서 파일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하고 옵션 속에 들어가서 고급을 누르면 별도로 다이얼로그가 나오고요. 그 속에서 일반이라는 항목을 찾아 내려가면 그 속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앞에서 지정한 여기 셀에다 입력한 이 데이터를 선택만 해주면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이 등록이 되고 아까 자동 채우기 기능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사용자 지정 목록. 사용자 지정은 빠른 채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동 채우기. 먼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엑셀에다가 먼저 셀에다가 내가 목록에 적용할 목록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높음, 보통, 낮음이라고 집어넣죠. 그리고 옵션 메뉴를 선택을 하고 옵션 메뉴에 들어가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엑셀 옵션이라고. 그 중에 고급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일반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일반 속에 들어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어떤 창이 열리고 거기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합니다. 좀 복잡하게 들어가죠. 이거는 리본에서 직접 가는 단축키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한번 설정하면 계속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목록 지정하고 메뉴 눌러서 파일, 옵션, 고급, 그리고서 일반을 찾아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목록들이 표현이 되고요. 여기 보면 아까 썼던 것도 들어있네요. 월화수목금토일 한 글자로 된 거, 세 글자로 된 것도 있고요. 1, 2, 3, 4, 5, 6, 7, 8 월도 있고 분기, 숫자도 있네요. 1월, 2월, 3월 자축인묘 진사오미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없는 새로운 걸 쓰고자 한다고 그러면 그때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하는 거죠. 이 창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앞으로 이제 함수를 쓰게 되면 이 버튼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누르면 별도로 창이 나오죠. 그 창이 바로 아까 작업했던 워크시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워크시트로 가서 이 범위를 잡아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거 좀 생략한 상태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동영상을 다시 한번 삽입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불려 들여오고요.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버튼을 체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목록 일단은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게 1, 2 삽입이 됩니다. 뭐 순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일단은 메뉴 선택에 들어가고 가져오기나 요 버튼을 먼저 누르는 겁니다. 식을 이렇게 범위를 적어줘도 되는데 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화면에서 직접 그 셀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1, 2, 이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가져오기를 누르면
요 목록창에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났죠. 그런 다음에 목록창에 내가 선택한 것들이 나타났으면 그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때 여기 목록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때 확인 버튼 누르면 사용자 지정 목록은 내가 사용하는 엑셀에 등록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사용자 지정 목록 사용 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사용될 목록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백두산 2744m. 예, 그 다음이 한라산 높고 1900. 근데 목록을 만들 때 지금 요 샘플로 이걸 제시는 했지만 좋은 예는 아닙니다. 목록이 너무 길거든요. 단순하게 특정한 부분만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름하고 뒤에 높이까지 들어가다가 목록이 너무 긴 경우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목록을 쓰고자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좀 잘못된 얘기긴 하지만 산 이름과 높이를 목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파일을 누른 다음에 옵션 메뉴를 선택하면 이렇게 창이 다시 한번 제시가 되고요. 엑셀 옵션이라고. 여기서 고급 항목을 선택하면 내용이 좀 많다고 했죠. 아래로 쭉 내리게 되면 여기에서 일반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일반 나왔죠.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그 버튼이 있었고요. 찌꺼기가 남네.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창이 제시가 됩니다. 이때 이 버튼을 클릭하면 가져오기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먼저 누르고 이 창이 나오죠. 대상을 마우스 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가져오기라면 여기 지정한 주소로 가서 데이터를 불러서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여기 데이터가 왼쪽에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확인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 등록이 된 겁니다. 봅시다. 한번 사용을 해보죠. 진짜 되는지. 한라산 1950m라고 내가 첫 번째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백두산부터 해도 되지만 중간값부터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항목이 좀 길죠. 그리고서 한라산 1950m를 핸들을 여기서 쭉 잡아 당겼더니 자동 채우기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쫙 해서 자동으로 나오네요. 한라산, 설악산, 수리산, 백두산. 이게 빙빙 도네. 순환하네요. 만약 한라산이라고 누구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목록을 지정할 때 너무 복잡하게 하니까 저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부분만을 가지고는 사용자 지정 목록 빠른 채우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좀 간결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고생을 한다는 거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하는지 파일 메뉴 누르고 옵션 고급 그 다음에 거기서 일반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 버튼을 누르고 거기서 작업을 했죠. 그 전에 미리 이 목록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목록이 있어야지 쉽게 하는 거죠. 아니면 좀 귀찮아지겠네요. 샘플로 제시된 파일은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은 빈 통합 문서에다 여러분이 직접 사용자 지정 목록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등록을 해주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뭐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일반적인 회사의 직급을 요즘 뭐 직급을 다 파괴해버리고 팀장, 팀원 정도로 하는데 아직도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호칭을 쓰는 데가 많거든요.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사장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요 이름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든 다음에 목록 설정하는 과정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적용해서 자동 빠른 채우기 하는 거 한번 수행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따 과제로 제출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별도 파일을 만들어 잘 저장하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워크시트 관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크시트는 뭐 특별히 만들어준 건 아니고요. 처음에 엑셀을 딱 열게 되면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열지 않았다면 엑셀에선 기본으로 통합 문서란 파일이 만들어질 거고요. 저장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통합 문서에는 하나의 워크시트가 생성이 됩니다. 기본 값으로 슈트 1이라고 들어갑니다. 새 통합 문서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슈트 1이 들어간다는 거죠. 워크시트 관리는 이 통합 문서 안에서 이것들을 새로 더 만들어 집어넣거나 삭제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름 바꾸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워크시트의 추가 삭제, 이름 변경, 이동과 복사. 복사라는 기능도 있네. 이미 있는 걸 또 하나 만들어 놓는 거네요. 그런데 통합 문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다른 통합 문서로도 동일하게 수행이 됩니다. 복사도 되고 이동도 됩니다. 특이하네. 복사를 하면은
주의 깊게 보기 바랍니다. 뭐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닌데 여기서 뭐 나중에 나오면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너무 시간 끄는 것 같으네요. 통합 문서 안에는 여러 개의 워크시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하나가 제시가 되긴 하지만요. 워크시트 관리 한번 살펴봅시다. 워크시트 관리, 새 워크시트 삽입하는 세 가지 방법. 통합 문서 안에 워크시트는 기본으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 워크시트를 추가해 집어넣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워크시트 삽입 단추를 누른다. 요겁니다. 요거. 플러스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워크시트 슈트 2가 삽입이 됩니다. 아니면 슈트 1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별도로 메뉴가 제시가 되고요. 거기서 삽입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별거 아니네요. 또는 리본 메뉴의 홈 리본을 누른 다음에 셀, 삽입 이렇게 메뉴를 선택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쓰든지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느 게 제일 쉽죠? 버튼 하나 누르는 게 편하죠. 마우스 눌러 메뉴 보고 삽입 고르는 거, 또는 메뉴에서 홈, 셀, 삽입 선택하는 거 다 번거로운 일이죠. 방법이 여러 개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가장 빠른 거, 편한 거, 그 기능을 골라서 기억해 주면 됩니다. 지금 새 워크시트 삽입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아까 눌러서 워크시트를 삽입할 수 있다는 말 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슈트 이름 위에서, 워크시트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메뉴가 제시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삽입, 삭제, 이건 셀 삽입이 아니라 워크시트를 삽입하는 경우, 삭제하는 경우다. 삽입을 눌렀을 때는 오른쪽에는 이런 삽입창이 제시가 됩니다. 워크시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런 셀만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기다 삽입할 수 있거든요. 뭐 차트라든지 매크로 기능, 대화 상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삽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나머지는 쓰지 않을 거고 워크시트 삽입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볼 겁니다. 나머지도 필요하면 한 번씩 눌러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매크로나 뭐 뒤에 있는 기능들은 좀 추가적인 지식을 좀 필요로 하니까 눌러봤자 뭐 변하는 거 말고 특별한 건 없을 겁니다. 삽입을 누르면 여기서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시트, 즉 셀만 들어있는 그런 시트가 하나 추가됩니다. 워크시트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삭제를 누르게 되면 요 셀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무조건 통합 문서 안에는 하나 이상의 워크시트가 꼭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을 때 삭제 버튼 누르게 되면 아마 경고가 나오고 삭제가 안 될 겁니다. 그 밖에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코드 보기, 이건 모르겠고요. 시트 보호, 좋아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또 숨기기라는 기능도 있네요. 있지만 안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네요. 다양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써본 적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우스를 이용해서 워크시트를 추가하는 방법, 삽입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워크시트 관리. 요거는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메뉴를 선택해서 워크시트를 추가하는 경우인데 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봅니다. 리본의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리본이 제시가 되고요. 리본이란 말 많이 쓰고 있죠. 보통 툴바라고 했었는데 저도 막 혼용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홈 리본 안에는 이렇게 삽입이라는 게 있는데 삽입을 눌러 보면 밑에 확장하는 버튼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셀 삽입도 있고 시트, 행 삽입도 있고 열 삽입도 있고 시트 삽입도 있습니다. 삽입이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삽입이 다 나누어지네요. 셀 하나만 셀 하나 넣을 때도 집어넣으면서 오른쪽으로 밀 거냐 아니면 아래로 밀 거냐 또 물어보겠네. 시트에 행 삽입, 열 삽입은 그냥 삽입하면 되는 건데 셀 삽입은 좀 특이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시트 삽입입니다. 시트 삽입은 동일합니다. 메뉴만 선택하면 밑에 탭이 하나 더 형성이 되고요. 이름은 기존에 있는 거 하나 1 추가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메뉴를 이용해서 시트 삽입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워크시트 관리에 워크시트 삭제하는 거 보겠습니다. 삭제도 추가와 동일합니다. 삭제하기 위해서 여러 개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에서 4개의 시트를 만들었고 이름도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 지금 이름 변경하는 거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냥 이 더하기 버튼 눌러서 시트 한 4개 정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메뉴가 제시가 되죠. 여기서 삭제 선택합시다. 삭제를 선택하면 경고를 한번 내보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할 때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이전에 수행한 명령이 취소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트를 삭제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다. 삭제하고 나면 다시 찾을 수 없으니까 휴지통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써야겠죠. 그래서 삭제 버튼 누르기 전에 이런 경고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슈트를 삭제할 때는 슈트 이름 위에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제시된 창에서 삭제를 선택한다. 그러면 워크시트가 삭제된다. 삭제할 때 삭제한 다음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경고창이 나온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워크시트 이름 변경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할 테니까 자기 편한 대로 가장 쉬운 걸 잘 기억했다 사용하면 됩니다. 워크시트 또 오타가 있네. 워크시트 이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창이 제시가 돼. 앞에 나왔던 그 창인데 여기 맞춤 없네요. 거기서 이름 바꾸기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별도 창이 열리는 게 아니라 요 속으로 들어가서 커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 직접 타이핑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저것 창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름을 살짝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름 바꾸기 들어가도 되지만 이 이름을 살짝 더블 클릭을 좀 여유 있게 하게 되면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커서에서 깜빡입니다. 또는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홈, 서식에 시트 이름 바뀌는 항목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걸 눌러서 이름을 바꿔도 됩니다. 어느 게 편할까요? 여기 이름을 살짝 더블 클릭 한 번, 두 번, 더블 클릭이라고 하긴 뭐하네. 그리고서 고치는 방법,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이 중에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 선택해서 하면 되고요. 입력을 종료할 땐 엔터 키를 꼭 눌러줘야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입력 작업, 이름 바꾸는 작업이 종료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나오는 메뉴 여기 나왔네요.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 이름 거기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죠? 커서가 요 속에서 여기가 선택된 상태로 여기서 커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고쳐주면 되죠. 부분적이면 이동키 눌러서 수정하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입력 종료는 엔터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름 바꾸기, 워크시트 이름 바꾸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 메뉴 선택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잘 쓰진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요. 굳이 이 메뉴를 하는 거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이 리본에 숨어 있고 리본에 들어가서 그 외 기능들도 알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건 제가 설명하는 거는 대표적인 기능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설명하지 않은 많은 기능들도 여러분이 꼭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리본 홈 탭 누르고 셀 들어가서 서식 단추 눌러서 확인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핵높이 자동 맞춤도 있네. 열 너비 열 자동 맞춤도 있고 기본 너비라는 기능도 있네. 뭔지 모르겠네요. 탭 색깔 여기 워크시트 이름을 표시하는 그 탭에도 색깔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거네. 중요한 탭은 컬러링이 약간 보기 좋게 하는 거네요. 굉장히 좋네요. 이건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의미로 메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방법 설명했습니다. 탭을 직접 눌러서 고치는 방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고치는 방법, 메뉴를 이용해서 메뉴를 찾아 들어가서 고치는 방법, 워크시트 이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수의 워크시트를 이용하는데 보면은 뭐가 있나? 이것도 인접한 워크시트 그룹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인접한 것도 선택할 때 어떻게 했죠? 그 Shift 키 이용했죠. 이 Shift 키는 여기저기 많이 이용이 되는데 키보드에서는 단순히 대소문자, 키보드상에 위에 있는 글씨와 아래에 있는 글씨 선택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Shift 키 변경해 준다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엑셀에서는 인접한 셀들을 선택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을 누르고 끝을 누르면 그 사이 것을 다 셀렉트하는 그런 기능이죠. 또 인접하지 않은 워크시트를 선택하는 경우는 어떻게 했죠? 컨트롤 키죠. 1, 4분기, 3, 4분기 하겠다 이럴 때 떨어져 있죠.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선택할까요? 복사하거나 아마 삭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워크시트 이름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하여간 여기서도 그게 Shift 키하고 컨트롤 키가 먹는다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번째, 워크시트 관리에서 워크시트 이동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가 1, 2, 3, 4 분기로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2, 3, 1, 4가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바꿔주냐인데 이건 단순합니다. 그냥 해당하는 셀이 있으면 1, 4분기 잡아서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그러면 위에 가서 이렇게 화살표, 역삼각형 화살표가 나오고 위치를 얘가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끌다가 여기 좋아 그럼 거기다 마우스를 탁 놓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걸 끌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역삼각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딱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순서가 의미가 있다면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가 배치만 해주면 됩니다. 워크시트 관리 뭐 혹시 이동하는 거 별거 아니네. 순서만 바꿔주는 거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한 통합 문서에서 워크시트를 복사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복사. 지금은 계속 삽입해서 사용을 했죠.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요. 이번에 특정한 셀 워크시트 탭에다가 마우스를 놓고서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메뉴가 제시가 되는 여기서 지금 우리 복사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메뉴는 이동 복사 여기 들어있네요. 예, 이동 복사 항목을 딱 선택하게 되면은 이 창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물어보네요. 이동 복사 근데 뭐 구분이 되진 않네요. 여기는 어느 시트 앞으로 이동할 위치 또는 만들어질 위치를 지정하는 것 같고요. 복사를 한다 그러면 밑에서 복사본 만들기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체크가 되지 않으면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복사본 만들기 그리고 위치 지정하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자 그랬더니 여기 삽입됐네요. 지금 1-1번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온 메뉴에서 이동 복사라는 항목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동 복사라는 항목을 선택을 했어요. 요거 그랬더니 이 창이 나온 거고요. 이 창에서 복사본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1-1에 가로열고 2번이라고 표시가 돼 있네요. 여기 표시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동일한 복사가 똑같아야 되는데 한 통합 문서 내에서는 동일한 이름의 워크시트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가 알아서 뒤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글씨를 붙여서 가로 글씨를 붙여서 처리했습니다. 한 통합 문서 내에서 복사하기. 앞에서 이동하기는 큰 의미는 없는데 굳이 있으니까 또 설명을 한다면 마우스 해당하는 셀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팝업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이동 복사 누르면은 요 창이 나오는 것까지 아까 설명을 했죠. 복사하고 동일하죠. 근데 요번에는 이거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동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1-1 워크시트가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마우스 쪽 끌어가도 되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순서만 바꿔준 경우입니다. 뭐 메뉴까지 눌러 직접 끌어가면 되는데 편한 방법 기억했다 사용하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뭘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다른 통합 문서로 워크시트 복사하기. 다른 통합 문서입니다. 즉 지금 내가 사용하는 통합 문서 말고 또 다른 엑셀 하나 더 실행이 돼서 그쪽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통합 문서 1번, 통합 문서 1번. 1번. 여기 통합 문서 2번이 오른쪽에 있네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문서에서 1-1, 1-2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좀 옮기려고 하거든요. 통합 문서 2번으로요. 여기는 슈트 1이라는 것만 들어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왼쪽 창에서 해당하는 셀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 메뉴가 나오죠. 이 메뉴에서 여기서 이 항목을 선택해서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통합 문서가 뭔지 두 프로그램이 다 돌고 있으면 이게 표시가 됩니다. 통합 문서 2번이 열려 있지 않으면 표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합 문서 파일을 선택을 하면 이 문서에 들어있는 슈트들 여기 슈트 1만 있었죠? 그거만 여기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본 만들기 체크하고 다른 곳이라도 체크해 줘야 됩니다. 갈 곳이 어딘지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게 열리 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통합 문서 2번에 1-1이라는 슈트가 삽입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왜 하냐고 그러면 지금은 뭐 그냥 복사에 붙여놓거나 다시 만들면 되지인데 그건 아니고요. 슈트를 만들게 되면 셀 간격, 행 간격 또는 여러 가지 서식을 적용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이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워크시트 안에서 셀 복사만 해서 다른 워크시트로 복사에 집어넣게 되면 셀 간격, 행 간격 이것들이 다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응? 앞에서 얘기할 때 뭐 서식 복사, 서식 적용, 서식은 복사가 되는데 이게 셀의 넓이, 그러니까 즉 행간격, 열간격 이것까지는 맞춰지질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능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숨겨진 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앞에서 설명한 것 기준으로 볼 때는 그거는 적용이 되질 않기 때문에 또 갖다 놓고 맞추기도 좀 짜증나니까 그럴 때는 셀을 통째로 가져가라, 워크시트를 통째로 가져가라라는 의미에서 통합 문서 간의 워크시트를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은 대상 통합 문서를 꼭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것, 또 통합 문서가 둘 다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 1번, 2번이 꼭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요거 주의해 갖고 다른 통합 문서로 복사해 넣는 기능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번 이동하기네요. 방법 동일합니다. 이동이면 차이점이 뭐죠? 원본이 없어지는 거죠. 원본을 빼서 다른 쪽에 갖다 놓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통합문서 1번에는 슈트가 두 개 있습니다. 1-1과 1-2번. 통합문서 2번에는 슈트 1이라는 거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슈트 1-1을 워크시트 1-1을 통합문서 2번으로 보내고 싶거든요. 마우스 커서를 그 워크시트 이름 위에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요 창이 나오죠. 이동 복사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통합 문서 어디로 보낼 건지 이동할 건지 통합 문서 선택하고요. 위치 잡아주고 그다음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그것이 여기 딱 들어가 버립니다. 추가됐죠? 그리고 이건 이동이니까 여기선 사라지죠. 통합 문서 1에는 1-1이 없어집니다. 이게 이쪽으로 지금 간 겁니다. 여기도 조심해야 되죠. 아무것도 모르고 복사해야 될 건지 이동해야 될 건지는 사용자 결정하는 거예요. 이동을 했을 경우는 원본이 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다른 통합 문서로 워크시트 이동하기 설명했습니다. 동영상으로 워크시트 관리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별건 아닌데 이렇게 워크시트가 지금 하나만 있습니다. 워크시트가 하나만 있죠. 거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고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워크시트 관리 사용 예시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몇 가지 기능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기 쉬우라고 무슨 작업을 하는지 표시한 거고요. 워크시트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 항목들이 있죠. 이 중에서 삽입,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속에서 커서 깜빡이죠. 거기서 바로 고쳐버리면 됩니다. 한글, 영문, 빈칸, 특수문자도 되나? 한번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삽입을 눌러서 저 창이 나오죠. 끌어내려보고 아까 얘기했죠. 워크시트, 워크시트, 차트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우리는 워크시트 지금 연습한 거 쓸까? 그러면 시트 2라고 삽입이 됩니다. 이름 바꿀 때는 마우스를 가볍게 두 번 클릭하는 게 난데. 어쨌든 메뉴에서 고쳤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 탭을 누르는 방법, 버튼 누르는 방법이 있죠. 누르면 바로 생기죠. 이게 제일 편하네. 이름 바꿔주는 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요? 순서 바꿔볼까요? 순서 바꿀 때는 이름 탭을 선택해서 쭉 끌고 가면 위에 역삼각형 나타나는 거 있죠? 그냥 쭉 끌어서 좌우로 갖다 놓게 되면 됩니다. 바꿀 때마다 내용 변하는 거 보고 있죠? 두 번째 시트, 세 번째 시트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밑에만 옮기는 게 아니라 위에 표시된 워크시트 내용도 좀 바뀌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면 시트 간의 복사죠. 복사하면 셀 삽입으로 하니까 아래로 밀 건지 오른쪽으로 밀 건지 물어보네요. 앞에 설명한 사항들이죠. 잘 들어갔네요. 다 시트가 틀리게 돼 있고 시트 삽입하는 방법 세 가지. 시트 간의 데이터 셀 복사하는 거. 삭제 한번 해보자. 삭제할 때는 꼭 경고창이 나온다고 그랬죠. 왜? 삭제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도 백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경고창이 나옵니다. 요번에 이동하는 거. 끝으로 이동 누르면 첫 번째 시트가 오른쪽 끝으로 가네요. 별건 아닌데 좋은 기능이네요. 마우스로 잡아당기는 게 제일 편하죠. 이동 복사로 들어가서 이번엔 복사본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밑에 체크를 해야지만 복사본이 만들어지고요. 뒤에 가로 속에 2번 두 번째 거라고 표시가 됐네요.
화면이 조그마다 보니까 탭이 다 표시가 안 되고 이럴 때는 왼쪽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왔다 갔다 해주면 됩니다. 이름 바꾸기 뭐 굳이 지금 내가 메뉴를 계속 눌러서 하고 있는데 마우스 살짝 클릭해줘도 되죠. 오케이. 순서 바꾸는 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숨기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숨기기 누르니까 워크시트 탭이 없어지네요. 그럼 뭐가 있는 줄 알아? 메뉴상에 숨기기 취소라고 있습니다. 숨기기 취소 창에 가보면 숨겨진 워크시트 이름이 나옵니다. 뭐다 숨길 수 있네. 두 개 숨기고 마저 다 숨겨버릴까? 예, 역시 적어도 하나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경고가 나오네요. 숨기기 취소하면은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다시 살아나고요. 숨기는 방법도 있네. 좋은 기능인데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알면 똑똑하다는 얘기 듣겠네요. 한번 써봐. 또 뭐가 있나? 보호 기능이 있네요. 요거는 너무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거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다 패스워드를 걸게 되면 패스워드를 아는 사람만 수정할 수 있겠죠. 잘못 설정하면 후회하니까 여기서 그냥 있다는 거 말고 바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워크시트를 관리하는 지금 동영상으로 가볍게 설명을 했거든요. 새로 추가하는 거, 이름 바꾸는 거, 감추고 또 복사하고 또 숨긴 거 다시 보이는 기능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워크시트 내에서 작업하는 거 쭉 해봤죠. 범위 지정하는 방법, 데이터의 이동, 복사, 찾기, 바꾸기는 앞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 사용자 지정 목록, 이건 자동 채우기 때문에 그랬죠. 워크시트 관리하는 거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게 뭐 있죠? 범위를 나타낼 때는 셀과 셀 사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의미로 콜론을 쓴다는 거. 데이터 이동 복사할 때 서로 인접하지 않은 셀들이 식이나 함수에 들어갈 때 그걸 구분하는 기호는 쉼표입니다. 그리고 찾기 단축키는 뭐였죠? 찾기, 바꾸기 단축키는 찾기는 컨트롤 F 또 H 썼고요. 그리고 복사하고 이동하기는 못 썼죠? 여기 위에 있었었죠? 이 기능 썼습니다. 이것들이 복사하고 이동하기. 사용자 지정 목록은 좀 메뉴가 좀 복잡했었죠? 파일 메뉴에서 들어가 옵션에 고급에 일반에 그렇지만 자주 쓰는 기능이 아니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고요. 거기 등록한 것만 자동 채우가 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워크시트는 뭐 일반적인 건데 뭐 다 알겠죠? 워크시트 사용법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